미국 식당에서 나온 영수증이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미국의 동네 식당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포장 음식에 코로나19 할증료를 청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육류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동네 식당 주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무엇이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며 미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화를 내고 있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소동인 것 같지만 이면에는 미국에 발생할 엄청난 일과 한국까지 휘말리게 되는 국면까지 존재합니다. 우선 14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는 최근 음식값에 5%의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스트 플레인의 키코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번 주부터 식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할증료를 손님에게 청구했습니다. 실제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식료품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상승률로는 46년 만에 최대치였다는데요. 계란은 16% 급등했고 가금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빵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키코 스테이크하우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재료 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영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선 코로나19 할증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식사했던 식당의 영수증을 SNS로 공유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묻는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원가를 무리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글을 올리며 직접 식당에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영수증의 추가 차지 소동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실업자들이 늘어서 그들이 쓸 돈이 없고 작은 금액에도 예민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치솟아 미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을 연내 25%까지 치솟을 걸로 예측했는데 미국은 현재도 대공황 이후 최고 실업률이라는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25%까지 가면 미국 경제는 대공황 실업률 때와 유사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에서의 많은 숫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고용자들로 지출할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대부분은 렌트비를 내고 있고 노동으로 받는 주급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급격한 실업률은 대부분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중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나눠줍니다만 렌트비를 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의 부가 차지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빠른 경제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지금 시점에 봉쇄를 풀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지만 당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문제가 생겨 렌트비나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것이 연체가 될 수 있으며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은행 부실 혹은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주지사들은 머리를 싸매며 경제 주체의 오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갈수록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점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렌트비와 음식 외에는 전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 인구의 15%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수적 생존 외에는 모든 소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 산업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와 생존과 상관없는 여행이나 문화 등 비관련 분야들부터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모습도 예측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이에 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봉쇄도 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를 나름대로 꾸려가며 경제 성장률도 타국에 비해 훌륭하게 선방해냈지만 무역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 구조에서는 주요 무역국들이 침체를 겪게 되면 반드시 타격은 따라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을 급격하게 리턴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마저 한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제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5일에 TSMC는 미 애리조나의 반도체 5나노미터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이 자국무역을 보호하며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차도 팬데믹도 그렇고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글로벌 가치사슬 고리 약화와 세계 무역 둔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이 차단되며 무역이 둔화된 이 시점에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과 특별정예급부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은 주로 사용처에 따른 혼란이 있고 일본은 신청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관공서에 가서 직접 도장을 찍고 신청하던 습관이 이번에는 어려워지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수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관공서에 줄을 서지 못하도록 하고 우편 접수와 온라인 접수뿐이다 보니 혼란이 끝도 없습니다. 한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요. 오늘부터는 콜센터나 ARS를 통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 신청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기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특별정예급부금의 신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과 관공서까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으며 보통 아우성이 아닙니다. 지급 대상은 4월 27일 시점에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1인당 10만엔 약 114만 6천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4인 가정인 경우에는 40만엔 약 458만 3천원이며 수급권자는 세대주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필요사항을 기입해 회신용 봉투에 다시 동봉해서 반송하면 되는 우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관공서마다 온라인 신청을 잘못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 민원 담당자들이 점심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가족카드도 되느냐, 어떻게 신청하느냐, 해도 안 되는데 도와달라 등 입력 실수부터 기본적인 메일 사용법까지 전화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나는 온라인 신청에 성공했다 라고 글을 올릴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IT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들도 하루 종일 헤매고 또 문제가 생겨서 관공서를 갔다 올 정도로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인증서가 뭐냐, 비번을 변경하고 싶다, 잠겼다, 풀어달라 등의 절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시 등은 제발 홈페이지 문의란을 활용해라, 기존 질문과 대답을 먼저 읽어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각 관공서의 한 전화기에 150명 이상이 대기될 정도로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해서 그동안 정보화를 위해 몇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14%대의 발급률에 그치고 사용할 일도 없는 사회 시스템이다 보니 유명무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도 포기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온라인 신청에 몰리다 보니 각 언론사에서는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 카드 신청 사이트에는 혼잡합니다, 시스템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접속해주세요 등의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까지도 문제가 된 사건은 온라인으로 동일인이 여러 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14일에 밝혀진 것입니다.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고현에서는 한 사람이 100건을 신청하는 등 중복 신청을 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하는 이유는 신청 완료 후에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절차 완료 메일이 전혀 오지 않는다, 며칠 걸린다고 하니 불안하다 등을 이야기합니다. 총무성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횟수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중복 신청한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다 분류하고 중복건을 제외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업무가 쏟아지니까 아예 우편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더 빠르다 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우편이 최선의 방법, 온라인 신청이 본말전도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서 온라인 신청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직원이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주민기본대장과 비교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들의 오류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 이름이나 주민표 코드, 계좌 정보 등에 입력된 정보도 정확한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왜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 엉터리 온라인 신청이라는 기사에서 몇만 건의 온라인 신청서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 지급이 될 판이고 엉뚱한 곳으로 지급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복과 오류로 쏟아지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를 출력 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완전 인해 전술처럼 몰려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몇 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고 지자체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시스템이다 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자체와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분하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보화에 뒤처져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후진국인지를 깨닫지도 못할 정도입니다.